안녕하세요. 스미다스입니다. 저희 사실은 뭐 이거 저희가 사실 너무 뻔한 얘기라서 그 딱히 뭐 호외나 이런 걸 할 생각이 없었는데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되니까 꽤 많이 되셔서 제가 이걸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하기도 짜증 나는 얘기고요. 사실은 짜증 나는 얘기입니다. 이거 뭐. 근데 뭐 어쨌든 이 뉴스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호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호소자,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라고 본인이 주장하시는 분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윤석열 총장 징계 청구 직무배제 명령을 이제 내렸습니다. 사실 이게 약간 위헌적인 요소도 있고요. 검찰청법에 또 이제 이게 각 개별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지휘한다고 돼 있지 일반 공무원처럼 직무 배제 명령을 할 수 있느냐? 소위 말해서 이제 검찰총장 자리에서 직위 해제 또는 이제 직무 배제라는 식으로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좀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검에서도 이걸 바로 그냥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직무 배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넣고 그 다음에 직무 배제에 대한 이제 불법적인거나 이게 부당한 또는 직권남용이다, 월권행위다 라는 거에 대한 이제 법원에 판결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법무장관도 장관급이고 검찰총장도 장관급으로 보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장관이 다른 장관에게 대해서 직무를 배제하느냐 만에 이게 대통령의 권한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차하면 이게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헌법상에도 이제 그게 정해져 있으니까. 어쨌거나 그건 그거고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면 직접 와가지고 서울고검 1층 기자실에서 서울고검이 이제 이것도 서초동에 있거든요. 서초동 기자실에 와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대검은 이제 과천에 있으니까. 그래서 뭐 블라블라 뭐 이렇게 했다는 건데 이게 브리핑 전문을 소개를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기자들이 받아 적은 거래 봐야 어차피 뭐 이 브리핑 전문에 다 나오는 얘기일 테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추미애 장관의 브리핑 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법무부 장관 추미애입니다. 제가 이제 읽어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해석까지 사이사이에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립니다. 그러니까 직무 배제 조치는 지가 했다는 거고 징계 청구는 대통령에게 이렇게 윤석열 벌 좀 주세요라고 이제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을 하였고 근데 사실 만나지도 못했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글쎄요. 추미애 씨가 확인했다는 여러 범죄들, 뭐 한동훈 씨 건도 그렇고 사실 뭐 다 사실무근으로 나타났거든요. 어쨌든 간에 첫째,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언론사 사주가 무슨 빨갱입니까? 하여튼 뭐 둘째,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사실. 셋째,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채널A 사건 자체, 그러니까 한동훈 씨를 비호하기 위해서 감찰 방해를 하거나 수사 방해한 게 아니냐 뭐 이런 건데 이것도 사실 실체가 없습니다.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넷째, 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사실. 다섯째,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험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5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봅시다 하나하나. 첫 번째, 언론사 사주와 만났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동아일보, 뭐 중앙일보 사주하고 만나서 밥 먹은 거 아니냐. 안 되나요 이게? 밥 먹으면 안 됩니까? 밥 먹었는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쨌든 만약에 만났다 치고 밥 먹으면 안 됩니까?
사실 그게 궁금해요. 이게 진짜 이게 뭐 하는 검찰총장 이런 사람 만나서 밥 먹으면 안 되는 건지. 물론 관련 사건들 뭐 김학의 건이나 관련 사건들이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만나지도 말라는 게 말이 돼요? 이게 언론사 사주들인데 기자들이 아니잖아요. 언론사 사주잖아요, 그냥. 두 번째,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이 불법 사찰도 사실 사실무근으로 검찰 내부에서는 거의 이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하는 판사 누구냐, 뭐 이 정도 알아보는 게 뭐가 불법 사찰입니까? 그리고 이게 그렇게 알아보면 안 되나요? 불법 사찰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세 번째, 채널A 사건. 한동훈 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한명수 전 총리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났는데 도대체 뭔 감찰을 하고 무슨 수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언론과 감찰 관련 정보 거래를 한다는 게 증거가 있으신가요, 이게? 증거를 하나도 내놓지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이 넷째, 다섯째는 그냥 윤석열한테 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개의 중대한 비위 혐의라고 했는데 없어요. 실체가 하나도.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행정법원에 이게 과한 징계라고 올라가면 판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윤석열 손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추미애가 그걸 몰라서 이랬을까요? 우리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추미애가 과연 행정법원에서 판사가 윤석열 손 들어줄 걸 몰랐을까? 지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이랬을까? 아니죠. 추미애도 결국 행정법원에서 윤석열이 이긴다는 걸 압니다. 알아요. 알면서 이제 임기 까먹자는 거고, 두 번째는 목표는 윤석열 때리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을 치는 겁니다. 목표가. 추미애 씨의 목표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허접한 것들로 징계해 주세요라고 지금 청와대에 징계 청구 공문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제1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와대 문 대통령 추미애 장관 발표 전에 보고를 받았다고 했죠. 이 건에 대해서. 근데 별도 언급은 없었답니다. 뭐 가타부터 말도 안 했대요. 당연히 이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징계를 해달라고 청구하는 건이니까 당연히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사실 여기 문재인 대통령한테 소위 말해서 던지기, 야 이거 던지기가 그래서 이제 추미애가 지금 싸놓은 똥덩어리를 대통령한테 던진 거예요. 추미애가. 이렇게 되면 이 정치적인 부담을 이 5가지 허접한 건으로 윤석열을 생각해보세요. 이 5가지 허접한 건으로 윤석열을 징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결정해야 됩니다. 대통령은. 만약에 대통령이 이 5가지 허접한 건으로 윤석열을 징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징계를 해도 좀 큰 건으로 징계를 해야 되는데 이런 허접한 건으로 실체도 없는 건으로 징계를 하게 되면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정권이 끝나고 난 뒤에 검찰이 어떤 수사를 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보복성 수사가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어떤 우리 우진원 총장을 건드렸으니까 이게 대해 보복하는 게 아니라 검찰 조직 또는 이제 사법부 자체를 갖다가 대통령의 개인 감정으로 흔들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허접한 건으로 무리하게 징계를 하게 됐을 경우에. 제가 왜 이게 허접한 건이라고 하냐면 이거보다 더 명확한 건인 국민은 개돼지입니다 라고 했던 나양욱이도 결국에는 징계 취소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보십시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징계를 안 한다. 나 이거 덮어줄 거다. 그러면 당연히 추미애는 사표 내야죠. 그러면. 그죠? 추미애는 사직을 하게 될 겁니다. 나는 할 만큼 했고 윤석열에 대해서 온몸을 다 던져서 부딪혔는데 대통령이 뭐 안 받아주는 걸 어떡하냐. 난 그러면 이제 명분을 가지고 빠지겠다. 이게 추미애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은 끝까지 자기 정치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이 자기 정치만 하는 겁니다. 그냥. 제가 알기로 이제 추미애 씨가 정세균 씨가 지금 대선 준비한다고 국무총리 곧 그만둘 거거든요. 그래서 청와대에 국무총리 자리 달라고 이제 자기가 컨택을 했대요. 근데 그걸 까였답니다.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이거 법무 장관에 열심히 하시라고. 여기에 대한 안갚음으로 추미애 씨가 이러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장 출마 지지율 제일 밑바닥이잖아요. 그렇죠? 경선에도 한번 나가보려면 그 문바들 2,000명 다 되는 문바들 표를 얻어야 되니까 한번 시원하게 들이미는 거예요. 이렇게 윤석열 들이받는 겁니다. 어차피
이거 통과 안 됩니다. 대통령은 결국에는 윤석열에 대해서 유임시킬 거고 추미애는 사표 던지고 나가겠죠. 그러면 당당한 추미애, 대찬 여자 추미애가 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우고. 이게 추미애의 야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로 소위 말해서 이제 징계 운운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한테 이걸 떠넘긴 겁니다. 내용을 좀 더 보죠. 이에 검찰 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지는 뭐 그렇게 잘했나요, 그렇게? 하여튼 뭐 예. 징계 청구에 대한 혐의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 윤리강경을 위반했다. 2018년 11월경에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에 서울 종로구 소재의 주점에서 사건 관계자인 JTBC의 실질적인 사주 홍석현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하여 검사 윤리강, 그러니까 같이 술 먹었다는 얘기인데, 심지어 2018년 11월은 JTBC의 그 대표이사가 홍석현이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 여기 실질적인 사주라고 돼 있잖아요. 최대 주주일 뿐이에요. 사실은 이 선으로 물러났거든요. 이게 뭔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야. 그래.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책임이 있습니다. 봅시다. 2020년 2월경에 대검 수사 정보 정책관실에서, 이거 대검 검정이라고 합니다. 이거 저기 저 범죄정보, 원래 범정이라고 하는데 범죄정보 수집하는 데가 있거든요. 울산 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 연구에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세평은 뭐냐면 이제 주변의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 개인 취미, 무리 이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 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수사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재판에 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재판 판사들이 1차 사건의 이제 지방법원 재판의 판사들이 과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이제 그러면 검찰은 어떤 식의 사건 자료를 준비를 하고 증언을 준비해서 재판에 대응해야 되는지를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검찰 입장에서도. 그리고 이런 정보 수집은 당연히 하는 거예요. 왜냐면 공수처도 이런 걸 나중에 할 건데, 여기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나 반부패 강력부가 지금 당장 이걸 하면 왜 안 됩니까? 공수처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인데. 그 직무상의 의무가 뭐예요, 도대체? 모든 수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검찰총장의 직무인데 무슨 의무를 위반했다는 거죠? 세 번째, 채널A 사건 및 한명수 총리 사건의 감찰을 방해했다고 하는 건데, 보십시다.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와 관련해서 2020년 4월경에 대검 감찰부가 최측근인 한동훈에 대해 진상 확인을 위해서 감찰에 착수하고 감찰 개시 보고를 하자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4조 2항에 따라 감찰 개시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니면 중단시켜서는 아니됨에도 한동훈에 대한 신속한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대검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중단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아닙니다. 이거 대검 인권부로 넘겼어요. 일단 감찰부에서 할 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수사상에 뭔가 드러난 게 없잖아, 범죄 혐의가. 그러니까 일단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인권부에서 먼저 조사해 봐라 라고 해서 넘긴 겁니다. 왜냐하면 감찰부에서 감찰로 이걸 진행하게 되면 한동훈 검사장의 그 개인 경력에 감찰 이력이 남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 무고한데 만약에 감찰 이력이 남게 되면 이 사람 나중에 승진해서 밀릴 거 아닙니까? 47살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모호한 사건의 경우에는 일단 대검 인권부나 다른 부서에서 먼저 한번 내사해 봐라라고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검사들의 경력관리 차원에서. 근데 이것도 방해다. 이게 사실 저기 법무장관 추미애 뒷담화 깠다고 지금 한동훈한테 이거 뒤집어 씌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20년 6월 4일자로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사건 관계인이 한동훈과 친분 관계인 기타 특별한 관계로 수사 지휘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 지휘권을 위임하였음에도 전문 수사 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지휘 감독권을 남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대검 부장들 반발 안 했습니다. 수사팀도 이 수사자문단 소집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어요. 그 이성유당하고 몇몇 새끼들만 지랄을 했지. 그리고 여기 한명숙 사건 2020년 5월경에 대검 감찰부에서 당시 수사검사들에 대해서 직접 감찰을 진행하려고 하자 대검 인권부를 거쳐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하고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하자 대검 차장이 감찰부장에게 참고만 할 수 있도록 민원 사본을 달라고 해서 사본을 확보한 상황에서 대검 차장을 통해 인권부로 하여금 공문서에 대검 민원 이첩이라고 마치 민원 원본을 이첩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 뭐 서울중앙지검 정부 우쩌고쩌고 했는데 이게 무슨 검찰총장의 권한을 남용한 겁니까? 검찰총장은 대검 감찰부를 지휘할 권한이 있습니다. 감찰부장 이 새끼가 판사 출신의 감찰부장 그 머리 허연 새끼가 지금 검찰총장한테 제대로 보고도 안 하고 지금 마음대로 하는 거를 검찰총장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지시한 건입니다. 여기 왜 법무장관이 끼어듭니까? 대검 내 조직 관련 일인데. 개별 사건에 대해서만 지시할 수 있는 법무장관이 왜 대검찰청 운영, 대검찰청의 행정적인 운용, 지휘 계통에까지 개입을 하려는 겁니까? 법무장관이. 이거야말로 직권남용이고 월권입니다. 네 번째, 채널A 감찰 사건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것. 감찰부장으로부터 채널A 관련 한동훈에 대해 감찰하겠다고 수차례 구두보고를 받았음에도 좀 기다려봐라라고 반대했죠. 4월 7일 오후경 자신의 휴가 중에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감찰 개시 사실을 보고받자 감찰 방해할 목적으로 설명 불상자에게 대검 감찰부장이 구두보고도 없이 한동훈에 대해서 감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문자 통보했다고 알려 다음 새벽에 언론에 보도되게 했다. 그래서 이제 외부로 유출했다는 건데 성명 불상자 누구? 심지어 누구한테 줬다는 것도 없잖아요. 그럼 뭘 조사하고 뭘 무슨 윤석열의 비위를 확인했다는 겁니까 이게? 아무것도 확인된 게 없어요. 조사조차 안 했어요. 심지어는. 그냥 삐진 겁니다. 다섯째,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대한 위험과 신망을 손상시켰다. 이건 뭐 그냥 그래 뭐 보수 지정의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게 윤석열이 해달라고 그랬냐고. 아 씨발 존나 진짜 짜증나네. 취미에 있게. 하여튼 뭐 이렇게 질투하는 거는 이해 갑니다. 예, 이렇게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중립 묵인 방조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럴 수 있겠지. 뭐 그래 이건 넘어갑시다. 예. 여섯째, 감찰 대상자로서 협조 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했다. 협조 의무하고 관련해서 2020년 11월 16일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에서 검찰총장 비서관을 통해서 방문조사 일정 협의를 요청했으나 비서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거부하게 하는 등 법무부 감찰규정 위반했다는 건데, 아니 새파랗게 젊은 검사 2명 보내가지고 검찰총장 그 조직에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회사의 대표이사를 신입사원 2 보내가지고 저기 좀 조사할 게 있는데 좀 와주실래요? 그러면 그게 절차가 그게 맞습니까? 조직 내에서의 관습적인 절차도 절차입니다. 규정상 정해져 있는. 총장한테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조직의 대외적인 이미지 또는 대외적인 기강이 작살이 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나가라는 얘기거든요. 지들이 이렇게 더러운 짓 해놓고서는 뭐 어쩌고 어째요? 감찰 규정을 위반했다고? 그 다음날 2020년 11월 17일 오전에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에서 방문조사 예정서를 대상자로 어떻게 친전. 근데 이거 일단 법무부 검사 2명이 대검에 와가지고 이걸 갖다가 방문했고 과장에게 지시해서 이거 보자. 내용 보고 이거 뭐 답변서 줘라라고 했는데 답변서 주려고 갔더니 이 검사 2 새끼는 벌써 법무부로 돌아갔고 전화했더니 전화도 꺼놨더래요. 공무원 새끼가 전화를 안 받아? 이거 전형적인 트집 잡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더 볼 것도 없고요.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감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뭐 밑에 하다못해 저기 뭐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도 감찰을 할 때 저기 뭐 수사자문위원회나 수사 대상으로 할 때 수사자문위원회도 해보고 감찰 때 대검 감찰관실에서 뭔가 총장에게 통보도 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윗사람인 검찰총장에 대해서 감찰한다고 그러면서 법무차관을 보낸 것도 아니고 밑에 검찰국장을 보낸 것도 아니고 새파랗게 젊은 검사 2명 보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마치 이거는 진짜 육군참모총장 별 4개짜리한테 그 소위 2명 보내가지고 저 조사할 게 있으니까 좀 가시죠.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12.12 사태가 그렇게 일어난 거 아니에요. 정승화 대장한테 중령 2명, 대령인가 뭐 대령 2명이 와가지고 뭐 조사할 게 있으니까 같이 가자.
야, 이게 뭔 짓이야? 이래가지고 서로 총질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해서 안 되는 짓을 한 겁니다. 법무부가. 그 지금까지 추미애 아들내미 건으로 추미애 씨가 이래저래 조사를 받았는데 다 서면 조사만 했지. 언제 검사 앞에 가서 또 경찰 앞에 가서 추미애 씨가 직접 가서 조사받은 적 있어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앉았어. 여튼 이 뒤에는 뭐 다 그냥 깊은 유감이고 뭐 추미애가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 얘기고, 이 목적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겁니다. 이렇게 엉망진창인 건을 갖다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떠넘겨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판단을, 예를 들어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듯이 추미애 손을 들어줘도 문재인은 욕먹고 윤석열 손을 들어줘도 문재인은 이제 문바들에게 까이겠죠. 근데 이제 실망에 까이진 않겠지. 다만 추미애는 지금 궁지에 완전히 몰려있잖아요. 이거 보시면 이상민 의원이라고 여기 민주당의 중진이든 중진, 민주당 내에서도 추미애에 대해서 저 쌍 진짜 뭐 저거 도대체 왜 저러냐, 왜 자기 정치만 하냐, 왜 저 정도까지 갔냐, 대놓고 물러나는 말은 못해도 진짜 회를 찬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 추미애가 만약에 그냥 쫓겨나면 추미애의 정치적인 미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추미애는 그냥 완전 폐인되는, 정치적으로 전혀 제기 못하고 자기 관련 여러 가지 이제 비리들 이런 것들 차기 정권이 들어와도 어쨌든 추미애는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러나도 화려하게 물러나야지. 왜냐하면 조국은 버티다가 잘렸잖아. 그렇게 잘리고 나니까 온갖 수사를 다 받고 있잖아요. 근데 추미애는 일단 나는 들이받고 내 발로 나간다. 그러니까 명분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가장 안 좋은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임명해준 문재인 대통령한테 정면으로 뒤통수를 때리는 거예요. 지금 이 지경까지 왔으면, 추미애가 자기 정치한다고 이 지경까지 왔으면 본인이 그냥 알아서 관두고 나가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손상이,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오는 피해가 부수적인 피해가 있을까 말까인데,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떨어진 거예요. 모든 걸 다. 이래놓고 나가면 문재인 대통령만 만신창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의 레임덕을 추미애가 앞당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 정치한다고. 문바 여러분, 제가 평소에 여러분 욕 많이 했는데 말이죠. 이 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추미애를 욕해야 돼요. 아니 뭐 건덕지가 있는 걸로 해임을 해야지. 그리고 솔직히 솔까 말해서 이거 다 지우고, 윤석열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생각해 봅시다. 상황을 이 지경까지 끌고 와야 됩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추미애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좀 잠잠하게 찾아들었을 때, 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고생하셨으니까 물러나시라, 이렇게 물러나는 게 스무스하죠 사실은. 근데 꼭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막 물을 휘저어 가지고 대통령이고 윤석열이고 추미애고 다 그 한 공간에 불 꺼놓고 서로 막 베개 싸움 하듯이 이렇게 난전의 상황이 돼야 되냐고요. 그런 난전 상황을 보통 벌이는 거는 자기 세력이 가장 약할 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살아날 한 번의 기회는 있으니까. 추미애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윤석열도 욕먹이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도 욕먹이는 거고, 가장 큰 피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여튼 뭐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 사안은 아마 이제 바로 요번 주가 끝나기 전에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떨어질 거고, 그러면 이제 효력정지가 될 겁니다. 가처분에 의해서. 그리고 소송이 진행이 될 겁니다.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 얘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아마 이제 추미애한테 사표를 받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추미애는 웃으면서 나갈 수 있어요. 난 할 만큼 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마음이 약해서 저런 걸 어떡하겠냐, 이러고 지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문바 여러분들이 진짜 멍청하게 내가 추미애다 이딴 소리 하지 마시고, 진짜 대통령을 위한다면 추미애를 욕해야 되는 겁니다. 답답한 양반들아. 정말 이거 말고도 할 것도 많은데 지금. 하여튼 오늘 속보는 여기까지 하고요. 고생하십시오. 예, 좀 이따 뵙겠습니다.